최근 한국의 연안 해역이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낚시를 위해 출어하는 작은 배 몇 척이 아닙니다. 마치 한 팀처럼 협력하여 조업하는 대규모 선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집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멀리 떨어진 국제 해역으로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큰 문제일까요? 이들 어선 중 일부가 불법 조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지된 물고기를 잡거나 금지된 지역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배들이 국제 수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 선박이 자국 해역에 몰려드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멋진 새로운 기능 중 하나는 골키퍼 무기 시스템입니다. 비디오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하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꽤 인상적입니다. 넥슨이라는 한국 회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함선 보호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골키퍼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골키퍼의 주요 임무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해군 함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위험한 물체가 곧장 다가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때 골키퍼가 등장합니다. 골키퍼는 이러한 위협을 빠르게 발견하고 해를 입히기 전에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러 선박에 골키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함정들의 첨단 방패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 주변을 항상 경계하며 위험 징후가 있는지 스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골키퍼는 특히 다가오는 미사일이나 공격을 시도하는 작고 빠른 배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위협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를 감지하고 가까이 다가올 때 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가 위협을 발견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조준하고 무기를 발사하여 위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반응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골키퍼는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특수총을 사용합니다. 이 총은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도 맞출 수 있는 총알을 발사합니다. 따라서 대한미사일과 같이 막기가 매우 어려운 적으로부터 함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화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우 똑똑합니다. 첨단 컴퓨터와 센서를 사용하여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파악합니다. 바다는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떠다니는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호적인 선박과 위험할 수 있는 선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골키퍼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이 해양 보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규모 해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심할 수 있는 작고 빠른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한국 해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다른 해군의 공격이든 예상치 못한 소규모 공격이든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함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비단 중국 어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주변 해역은 어업과 무역 모두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선박이 이 해역을 통과하며 다른 나라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웃 국가들과 바다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역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키퍼 제도는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한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더 많은 순찰선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들은 바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경은 조업 금지 구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몇 척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 해경은 배와 선원들을 연행합니다. 이는 한국 해경이 자국 해역에서의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모든 활동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어선이 납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양국 간의 격한 언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국의 권리와 자원을 보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자국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공격적이 되면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한국은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하고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이웃 국가와 큰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쉬운 해답이 없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육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안 마을의 어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어민들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부족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촌 마을에 지원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더 나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국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선 문제로 시작된 문제가 영토, 국가적 자존심, 경제적 이익에 관한 훨씬 더 큰 문제로 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북한 등 영내 다른 국가들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 해역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들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인들에겐 이 모든 것이 멀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수산업의 건강은 식료품 가격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송로의 안전은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긴장은 관광부터 국제 비즈니스 거래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고해야 하지만 너무 확고해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해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키퍼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순찰 강화로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다에서도 믿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까요? 아니면 양국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까요?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이 개입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해양 방어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 작은 바다 한 구석이 권력, 자원, 국제관계에 관한 훨씬 더 큰 드라마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골키퍼 시스템을 장착한 함정들이 순찰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분쟁 해역을 항해하면서 한 국가의 희망과 우려를 싣고 물리적 바다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복잡한 흐름도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은 불법 어업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해양 경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를 순찰하며 더 자주 바다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 어선, 특히 중국 어선들의 활동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어선들은 때때로 허가 없이 한국 해역에 들어오는데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안개가 자욱한 황해의 아침입니다. 한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고 선원들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 활동의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레이더에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보트 무리입니다. 해안경비대 선박은 엔진 소리를 내며 속도를 높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선 몇 척이 도망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배는 더 빠릅니다. 하나둘씩 외국 배들을 따라잡습니다. 해경이 확성기를 통해 어선들에게 멈추라고 경고를 외칩니다. 이 장면은 최근 들어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 해역을 보호하는 데 있어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기술과 더 똑똑한 전술로 규칙 위반자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은 불법 조업으로 100척이 넘는 외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배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왔지만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배들도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어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해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둘째, 한국이 불법 조업 어선을 발견하고 저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해군도 이를 돕고 있습니다. 해군은 해양경비대와 협력하여 더 많은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중에서 보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어부들이 숨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나쁜 놈들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보호하는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한국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 생물을 보호하며 한국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단순히 손목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들의 선장들은 큰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배와 잡은 물고기를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선은 고가이고 어선을 잃으면 어부가 사업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도 멋진 기술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밤에도 아주 먼 거리에서도 배를 볼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해 선박을 추적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선박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부 해안경비대 선박에는 쫓는 보트를 더 잘 보기 위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기술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에 초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빠르게 대응하고 더 많은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쫓고 잡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불법 조업이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국 간의 소통을 개선하고 배들이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해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외국 어선들이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물고기를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배들이 줄어들어 한국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는 환경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생태계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막음으로써
한국은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해양 생물을 위해 바다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순찰대는 밀수나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선박과 같은 다른 문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기름과 기타 불쾌한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여러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해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추가 순찰은 해안경비대와 해군을 정말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날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큰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험난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새 배를 구입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더 나은 장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의 해역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은 해양 안보의 리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국 어부들은 한국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세대 동안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조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칙은 규칙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해양 영토를 보호하는데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자존심, 환경, 심지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순찰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음 불법 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예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수중 드론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해양 보호를 위한 노력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 안보에 있어서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일이지만 그들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물 위에 배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바다를 지키고 모두를 위해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넓은 곳이지만 때로는 멀리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뒷마당에서 캐치볼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공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 창문을 깨고 날아갑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도 공격했습니다. 마치 창문을 깨뜨린 공이 의도한 목표물을 넘어서는 피해를 입힌 것과 같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선박과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바다는 음식, 옷, 장난감 등 모든 종류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배들의 거대한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이 배들은 항상 같은 길을 따라 학교에 가는 것처럼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러한 경로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등굣길에 큰 구멍이 나거나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매우 크고 중요한 국가인 중국은 이러한 해상 항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온라인으로 멋진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송 트럭이 집까지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비슷합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물건도 필요하고 배를 타고 나가는 물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로가 위험해지면 배송 트럭이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모든 종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미사일 공격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불량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밖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현재 많은 국가와 기업이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보내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선박과 선박이 운반하는 물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항구에서 매장으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심지어 배에 실린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 배와 관련된 모든 일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지 못하면 이 모든 사람의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배에 실린 물건들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좋아하는 과자, 부모님이 새로 구입한 휴대폰, 심지어 자동차를 작동시키는 연료까지 이러한 많은 물건들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상점에서 찾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처럼 오랫동안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토, 역사, 정치 등 어른들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크고 강력한 국가인 러시아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불공정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밀치고 장난감을 빼앗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러시아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보다 작지만 여전히 중요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와 거래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재라고 하며 이는 교사가 말썽을 부리는 학생에게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집니다. 러시아는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많은 자원을 보유한 대국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을 중단하기를 원하지만 러시아와의 모든 비즈니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들을 밀치던 아이가 공을 가진 유일한 아이인 경우 다른 아이들은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공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국은 누구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중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특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중국은 경제를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무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연결된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파급되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점의 물건 가격, 특정 제품의 가용성, 심지어 지역사회의 일자리까지 이러한 글로벌 이벤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특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있습니다. 1. 정보를 계속 확인하세요.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알아보세요. 더 많이 이해할수록 변화와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사려 깊은 소비자가 되세요.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출처와 글로벌 이벤트가 제품의 가용성이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3. 평화와 이해를 지지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에서 친절, 공정성,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적응력을 키우세요.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5. 토론에 참여하세요. 친구, 가족, 선생님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들으면 모두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문제와 같이 크고 복잡한 문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보에 입각하고 사려 깊으며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작은 방식으로나마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현명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얻고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중국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두 나라가 힘을 합쳐 강대국이 되는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두 명의 덩치 큰 아이들이 항상 같은 팀에서 뛰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두 나라가 우정을 과시하고 있는 곳은 북쪽, 북극이라는 곳입니다. 북극이라고요? 거긴 얼음과 북극꽃만 있는 곳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그랬지만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 가는 길에 아무도 몰랐던 지름길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항로는 대형 선박이 장난감, 의류, 식품과 같은 물건을 국가 간에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이전에는 얼음 밑에 숨겨져 있던 물건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던 뒷마당이 갑자기 눈이 녹으면서 전혀 몰랐던 보물 상자가 드러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북극에는 석유, 천연가스, 귀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이제 각국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비디오 게임에 대해 알게 된 두 친구가 빨리 함께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새로운 배송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제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귀중한 물건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서 협력하는데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등 꽤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친구들과 함께 큰 경기나 학교 연극을 위해 연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을 차거나 대사를 읊는 대신 배와 비행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한 팀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강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전 세계에 중요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북극은 단순히 오래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극은 무역과 귀중한 자원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가장 힘센 두 아이가 항상 어울리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이 그들의 계획에 대해 약간 긴장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인 미국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놀이터에서 가장 큰 아이였는데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마치 학급에서 무언가를 잘 만드는 똑똑한 아이와 같습니다. 특히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북극의 얼음 바다를 다룰 수 있는 특수 선박을 건조하는 등 북극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뽑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실력과 중요성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까다롭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친구인 미국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극의 모든 행동은 다른 국가들도 북극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또 다른 국가인 일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참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은 교역을 하고 기술로 서로를 돕고 심지어 다른 나라가 서로를 비판할 때 서로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우정은 전 세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치 전학생이 전학 왔는데 갑자기 모든 친구 그룹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국은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새로운 팀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친구라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유럽 국가들은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군대를 증강하거나 새로운 동맹국을 찾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는 러시아 및 중국과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 같은 나라는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팀을 선택하는 크고 복잡한 게임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상점의 물건 가격, 일자리의 종류, 심지어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와 친구가 될지, 놀라운 조선 기술과 같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한국이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나라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자들은 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 크고 흥미진진하며 때로는 무서운 변화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특히 북극에서 함께하고 있는 일은 모두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커다란 퍼즐과 같습니다.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는 이 새롭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세계 정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먼저 세계에서 많은 결정을 내리는 대국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이들은 마치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들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들 국가는 모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보호하고 많은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같은 새로운 곳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매우 추운 북쪽이지만 얼음이 녹고 있고 배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북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배를 만드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죠. 미국은 이러한 선박이 북극이나 일반 선박이 가기 어려운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이
이러한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컴퓨터와 무기 등 다른 국방용 장비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전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최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극과 같은 곳에서 점점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군과 해군의 연습과 같은 군사 훈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국이 협력하면 다른 모든 나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두 아이가 절친한 친구가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좋은 친구이고 배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데도 능숙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위치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과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누구도 질투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모든 학생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돕고 있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자국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필요하면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함정, 비행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바다에서 선박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은 더 큰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더욱 중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지도상 위치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크고 강력한 국가들과 가깝습니다. 즉,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항상 최신 뉴스를 가장 먼저 접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한국은 비즈니스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TV, 자동차 등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친구가 되어 이런 물건을 사서 자국의 물건을 한국에 팔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북쪽 이웃인 북한입니다. 북한은 때때로 미사일 실험과 같이 다른 나라를 겁주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우호 관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들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큰 폭풍이 닥쳤을 때 사람들을 보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와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잘 만들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지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사업을 잘하고 다른 나라를 돕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한국은 세계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큰 학교라면 한국은 수학을 잘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수학, 스포츠, 음악도 잘하고 학교 댄스 파티를 주도하는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잘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은
아시아나 북극과 같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큰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은 한국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한국이 행동과 말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다른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지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내 행동을 지켜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더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형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한국인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신기술로 인해 국가 간 협력 방식이 바뀌면서 선박, 컴퓨터, 기타 첨단 기술을 만드는 한국의 기술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아시아나 북극과 같은 먼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이 그 한가운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한국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수년간 연습하고 공부한 끝에 드디어 전 세계에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이나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모두가 훨씬 더 개인적인 것, 즉 그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항상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체중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비만이라고 말하며 이는 그가 너무 많은 여분의 체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수명과 국가를 얼마나 잘 이끌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체중을 지탱하느라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픈데 국가 전체를 달리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김정은은 매일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김정은이 위고비라는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오래된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위고비는 의사들이 다른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을 때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위고비는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슈퍼히어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위고비는 배고프지 않다고 뇌를 속여서 굶주린다는 느낌 없이 덜 먹게 합니다. 마법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법에 가까운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위고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약국 등에서 위고비를 구입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가 요즘 날씬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최대 40파운드까지 감량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중형견의 체중이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체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북한에서 지도자의 건강은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김정은이 기분이 좋거나 사진에서 잘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이 항상 아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업이 취소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이 다소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규모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정은의 건강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큰 뉴스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도자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우리처럼 나약하거나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평소 굳게 닫혀있던 커튼 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북한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웃 국가나 미국과 같은 국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에게 큰 일이 생기면 모두가 주목합니다. 김정은이 더 건강해지면 자신감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대화할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거래를 하는데 더 개방적일 것입니다. 반대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면 북한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다른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나왔으니 잠시 미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큰 선거가 있는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바뀐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수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죠? 서로를 상대하는 국가 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과 더 많은 대화를 원할 수도 있고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김정은과 그의 건강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정은의 체중 감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는 거의 왕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고 강인하며 거의 초인적인 존재로 여겨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김정은이 체중과 같은 평범한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처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그가 북한을 이끌기에 충분히 강한 사람인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지도자로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심술이 나거나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모두가 김 위원장의 건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가 더 건강하다면 최근 사진에서 본 딸을 포함한 자녀들을 더 오래 키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딸이 언젠가 김연아를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 대표의 건강은 딸이 그런 큰 일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강 이야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제기합니다. 북한은 종종 그곳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지만 우리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과체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일반 주민과 북한 엘리트층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상황은 또한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사진과 소문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밖에서 냄새를 맡고 저녁 식사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관여하는 의사와 과학자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정말로 위고비나 다른 체중 감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북한에는 매우 긴장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요?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든 정치와 권력의 이면에 김정은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김정은은 계속 체중을 감량할까요? 건강 여정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몇 달 안에 잊혀질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공개석상, 모든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단서가 분석될 것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미스터리와도 같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북한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자 국제 관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며,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꼭 세계적인 리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학생이든 교사이든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든 항상 자신을 돌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어쩌면 김정은의 건강 여정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다음에 김정은에 관한 뉴스를 보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김정은의 모습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